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제경영관리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천공항 사례와 항공사 동맹의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필리핀, 베트남, 파라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총 8,666억 원 규모의 공항 BOT 사업을 진행합니다. BOT 사업은 사업자가 공항 설계 및 시공과 일정 기간 운영까지 도맡은 뒤 발주처에 공항을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공사비 이외에 공항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선 필리핀 교통통신부가 올해 발주할 바콜로드, 일로일로, 다바오, 라간, 보홀 등 5개 지방공항의 BOT 사업 입찰에 참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필리핀의 대형 기업인 산미겔과 20% 대 80%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산미겔이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운영 시스템을 필리핀 공항에 도입하길 원해 함께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국내 건설사들에게 건설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금호산업 등 한국에서 공항 건설 경험을 쌓은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시공, 운영 등을 30년간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베트남 공항공사가 발주하는 2,100만 달러 규모의 롱탄 신공항 사업도 BOT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호찌민 떤선 국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롱탄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항은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허브 공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파라과이 교통부가 발주하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아순시온 공항 사업을 BOT 방식으로 20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우디 항공청이 같은 방식으로 발주하는 타이프 공항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화면의 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해외 공항 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두 항공사 간의 합작투자법인의 배경과 경쟁합작법인인 잘 아메리칸 JV에 대해 분석해 보기 전에 먼저 항공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항공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보호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객 및 화물 운송 항공시장에 대해 여행 루트, 스케줄, 공항 이착륙뿐만 아니라 제반 항공기 관련 안전, 승무원 자격, 공항 이용 등의 많은 기준을 요구하고 항공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항공사들이 국영기업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가의 비행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운항하기 때문에 높은 고정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항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자국의 안전 및 정비 규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 117개국 270여 항공사가 가입해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안전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공산업의 가장 큰 원가 부분은 항공유류비입니다. 국제유가 수준이나 개별 회사의 원가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항공사들의 유류 비용은 통상 총 원가의 30에서 3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는 많은 항공사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고유가 시기에는 수익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항공사들의 수익성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조, 공산품 산업과 달리 항공, 여객 산업의 경우 제품인 서비스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즉 재고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일, 특정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의 빈 좌석은 운항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공급한 좌석 수 대비 탑승 승객률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항공편의 탑승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티켓 판매에 있어 많은 판매 촉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같은 항공편이라 하더라도 구매 시점과 구매 경로, 성수기, 비수기 여부, 주말, 평일 여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항공, 여객 산업은 해외 휴가 여행객 및 비즈니스 여행객의 증가에 따른 항공 수요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높은 경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각국의 항공사들은 가격과 기내 서비스, 운항 스케줄 및 연결 편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타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마일리지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 등과 같이 타업종에 있는 회사들과 제휴하여 고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 항공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항공 수요는 많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9.11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시국 때는 해외 여행자 수가 급감하여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조정하거나 심지어 면허를 받은 취향 항로에 대한 운항을 잠정 중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아시아, 북미 노선 합작 투자를 시행하였습니다. 한미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아시아, 북미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00년부터 양사는 스카이팀 항공연맹의 초기 회원사로 서로 협력해 왔는데, 이번 합작투자법인 설립으로 협력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양사의 강점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각사의 더 높은 경영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북미 노선은 인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지역과 미국을 잇는 24개 노선이 대상이 됩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은 조인트 벤처를 통해 미주 290여 곳, 아시아 80여 곳의 도시를 연결하여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여행지 및 스케줄 대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법인을 통해 양사가 기대하는 협력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아시아, 북미 노선의 기존의 양사 간 코드 쉐어링 확대. 2.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협력 확대. 3. 승객 환승 및 수화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사 핵심 거점 공항의 공동 사무소 운영. 4. 고객들에게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및 델타의 스카이 마일즈 계정에 자유롭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혜택 확대. 5. 아시아 북미 항공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사 전략적 노선 확대. 6.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 화물 협력 강화. 두 회사 간 합작 투자 발표 이전에 양사는 한국, 미국 간 항로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LA 구간에 기존 2회 직항 스케줄에 1회를 추가하여 매일 3회 왕복하도록 했고, 인천 샌프란시스코 구간도 기존 1회 스케줄에 1회를 추가하여 매일 2회 왕복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델타항공도 대한항공의 인천 애틀랜타 직항에 추가로 애틀랜타 인천 직항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의 표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현재까지 협력 관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조인트 벤처는 특정 지역 노선을 함께 운영하며 비용과 수익을 나누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입니다. 공통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끼리 서로 비행기 좌석을 나누어 판매하는 낮은 단계의 협력과 마일리지, 라운지 등을 공유하는 항공 동맹을 넘어 운명 공동체를 결성한다는 포석입니다. 각국 대표 대형사가 잇따라 혈맹을 맺는 것은 LCC의 도전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LCC가 대대적으로 협력하여 근거리 우물에서 벗어나 중장거리 노선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노선 메뉴가 다양화되면 한국을 경유하는 인천공항 환승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시에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단일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승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대한항공, 델타 간 마일리지, 라운지 등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양사의 협력으로 인천공항 환승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 경쟁력을 갖추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델타항공도 양사 네트워크가 결합해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고객, 임원, 주주를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 시장 측면에서는 종전 저가 항공사의 위협에 시달렸던 대형 항공사가 LCC가 따라올 수 없는 장거리 고수익 노선 아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LCC는 중국, 동남아 업체와 항공 동맹을 맺으며 중거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의 입장에서 대한항공과의 합작 투자의 동기는 한국, 북미 간 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델타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시장으로 발전할 중국 시장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델타항공은 2015년에 중국 국영회사인 동방항공의 주식 3.6%를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인수하고 동방항공과 코드 쉐어링, 스케줄링, 티켓 판매, 마일리지 프로그램 측면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많은 노선을 가진 장점이 있어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려는 델타의 의도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을 핵심 거점공항으로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인데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은 연간 6,200만 명 수준으로 세계 수위의 공항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자로 대한항공 델타 합작투자법인보다 다소 규모가 작은 잘 아메리카 에어라인 합작투자법인, 그리고 아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합작투자법인 등 세 법인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북미 항공시장 내 시장 점유율은 대한항공 델타가 14%, 아나 유나이티드가 15%, 그리고 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기 구간 중 뉴욕, LA, 시카고, 달라스 등은 미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상위 4개 도시 지역입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잘과의 공동운항으로
고객들에게 일본 내 또는 일본 밖 아시아 도시까지 더 편리하게 연결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특가 프로모션, 체크인 절차, 마일리지 프로그램 내용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잘 항공사에는 이 합작투자법인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은 방만한 사업과 과도한 채무 등으로 부도 신청을 했으며 이후 채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잘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15,700명을 줄이고 운항 항공기의 40%를 줄이면서 해외 노선의 15%, 국내 노선의 25%를 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텔, 골프장, 식당, 쇼핑센터, 신용카드 비즈니스 등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80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받았고 11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은 아메리칸 에어라인과의 제휴를 통해서 향후 3년에 걸쳐 기존 아시아 북미 노선의 15억에서 20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부터 미국식 관리 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고 개량화된 이익 예측 모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사는 서로 상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공용 활용, 정비, 운항 계획, 정보기술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은항 스케줄, 코드 쉐어링, 통합 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로 양사의 홈페이지에서 상대 회사 예약 및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아, 북미 항로 고객들이 약 40%가 연결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상대국의 대도시 허브 공항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연결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항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잘 항공편의 시카고 오에어 국제공항 출발 시점 전 AA 연결편을 기존 22개의 연결편에 22편을 추가로 운영하여 미국 40개 도시에서 시카고를 거쳐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미국 각 도시에서 일본, 한국, 중국, 동남아로 가는 승객들이 더 편리하게 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발 시점 3시간 이내 시카고 도착 AA 연결편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경에서 출발해서 시카고행 잘 항공편이 도착하는 시점 이후 2시간 안에 미국 내 타도시로의 AA 연결편을 확대 운영해서 더 많은 아시아 승객들이 더 쉽게 북미 지역의 다양한 도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지역으로 연결편이 가능해졌고 더 편리한 연결 스케줄이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잘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양사가 합작 투자로 비용과 수익을 분담하기 때문에 상기 전략의 핵심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과 나리타 공항을 미국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략적 거점 공항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양사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아시아 북미 간 운송 승객 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코드 쉐어링 프로그램도 더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미국 내 도시로 가는 AA 항공편에 잘 코드를 추가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하네다 출발 싱가포르나 홍콩 도착 잘 항공기 편에도 AA 코드를 포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천공항 사례와 항공사 동맹의 실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객 운송 항공산업에서 항공사들은 조인트 벤처 등의 협력을 통해 노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국제 하청 생산 계약, 국제 턴키 계약,
국제 경영관리 계약 등에 대해 개념과 장단점,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 환경이라는 주제로 해외 직접 투자 환경에 대해 다국적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현지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